네. 오늘은 저희가 그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하고 혹시 지금 화면 보이세요? 아, 예, 보여요. 네, 그 보여요. 제목 Four Steps to Create Financial Strength 이게 오늘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정말 돈 벌고 정말 누구 정말 질세라 열심히 살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그동안 이 일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젊으신 분도 만나보고, 나이가 또 많으신 분들도 만나보고, 은퇴를 한 사람도 만나보고, 아는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본인이 뭘 원해서 딱 셋업을 해놓고, 이 돈을 모아왔던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아는 대로만 그냥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보면은, 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어중간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럴 바에 내 돈을 다 숨겨야 되겠다. 숨기고 나는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받고 노인 아파트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은퇴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사실 그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되게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좋은 은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은퇴를 해서 좀 좋은 집에서 또 가족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생활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노인 아파트에 가면 물론 노인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잘 놀러 오지도 않아요, 또 자주.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 제가 봤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사진을 막 벽에다 막 붙여놨는데, 가족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진짜 나중에 은퇴하면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어떠냐고 노인 아파트라도 가면 다행이죠.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하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그게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뭔가 내가 잘 준비를 해왔으면 좋은 은퇴를 하고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자식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돈 좀 자녀분들한테 주고 나는 다 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좀 처음부터 우리가 그 재정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튼튼하게 준비해 왔으면은 은퇴할 때 돈이 없다거나 또 힘들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듣다 보면 아, 이렇게 쉬운 거를 뭘 교육을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이런 내용들을 적용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네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있어요. 그 제목이 Manage Your Money Wisely. 내가 현명하게 돈을 잘 관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제가 이걸 따로 또 준비를 했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목은 Manage Your Money Wisely고, 1번은 Don't Spend More Than You Make.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많이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화면이 이것도 보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워드로 된 게 보이시나요, 내용이? 지금 슬라이드만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슬라이드를 그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on't spend more than you make에 대한 것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룰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70, 20, 10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70, 20, 10. 네. 그러니까 70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 있잖아요. living expense.
그러니까 그게 몰개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렌트를 살고 있으면 렌트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유틸리티 빌, 뭐, 정말 이게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생활비. 그게 어떤 분들은 5천 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만 불일 수도 있고, 가정마다 다 다르죠. 근데 내가 이 필요한 돈은 내가 버는 인컴에 대해서 70% 정도 차지를 해야 나머지 돈으로 우리가 또 다른 걸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가 이거를 매니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유틸리티 빌은 매니지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뭐 쇼핑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외식을 많이 한다든지 내가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내가 보면은 어떤 부분에는 돈을 거의 안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잘 돈을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먹는 거는 또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이 쓰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70% 정도는 이제 내가 버는 인컴의 70% 정도는 정말 나가야 되는 돈에다 쓰게끔 맞춰놓고, 그 다음에 20%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너무 이 생활비만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0%는 내가 만약에 뭐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다. 크레딧 카드 내는 미니멈 페이먼 혹은 내가 밸런스를 갚기 위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외에 엑스트라로 필요한 어떤 페이먼트를 위한 거, 뭐 그 매니지먼트를 위한 거, 그쵸? 혹은 약간의 저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20% 정도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10%는 내가 정말 뭐 도네이션 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에다 헌금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70%, 20% 정도의 그 확률, 그 밸런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빚을 안 지고 사시려면. 그게 70, 20, 10에 대한 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제가, 음, 넘겨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플러스를 살고 있는지, 플러스를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정말 딱 2분인지. 한번 가계부를 혹시 쓰시나요? 그 민화님께서. 아, 아니요. 요즘에 크레딧 카드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가계부 쓰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나? 막 그거를 막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써보는 걸 권해드릴게요. 한 달 내내 못 쓴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라도. 예, 그러면 나의 어떤 씀씀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Manage your debt. 나의 빚을 관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게 크레딧 카드로 해당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 론도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빚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혹시 안 쓰시는 거 아니죠, 두 분이? 그래서 크레딧 카드에 대한 거를 조금 보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노우볼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혹시 한 개인가요? 아니면 두 개신가요? 매니. 더 세 개, 네 많으세요? 개죠. 세 개, 네 개요. 그러면 네. 여기 밸런스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페이먼 밸런스가 작은 것부터 빨리 갚아버리는 거예요. 네. 어, 왜냐하면 이게 막 퍼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100불짜리가 있다. 카드 몇 개 중에서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남으니까 조금 이제 내가 해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생기잖아요. 성취욕이.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좀 더 빨리 갚아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노우볼 메소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반대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반대라는 게 큰 밸런스부터 갚는다는 게 아니라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떤 건 0%도 있잖아요. APR. 0%가 있는데 그거부터 갚으면 이자 많이 붙는 거 막 24% 받는 이런 거는 정말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게 이자가 가장 높은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와 그러니까 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갚아주는데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회사들이. 그래서 랩을 컨solidation 하는 방법이 있고, 세틀먼 하는 방법이 있고, 콜렉션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마지막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컨솔리데이션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댐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 저 크레딧 카드가 한 4개가 있는데, 한 10,000불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날짜도 다 다르고, 이게 밸런스 맞춰서 내가 4개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이제 미니멈 페이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거기에서, 현재 얼마 인컴을 벌고 있는지 물어보고, 막 다 디테일하게 다 물어봐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 한 200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전 회사에다 다 여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갚겠다라고 다 통보를 해줘요. 네.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500불씩 내고 있었는데 이거를 200불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나빠질 거는 없어요, 크레딧이. 그냥 이걸 갖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동안은 그 카드를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카드를 다 막아버리고 그 카드를 딱 뭉쳐가지고 날짜를 하루로 맞춰서 매니지를 해서 딱딱 갚아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 컨sol리데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뎁 세틀먼트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빚을 갚아주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대신 갚아주는 건 아닌데 내가 빚이 10,000불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딜을 해줘요. 나 대신. 딜을 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럼썸이 5,000불 있으니까 5,000불만 갚을게요. 해가지고 갚아버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중간에 커미션을 받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세리머니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약간 이제 크레딧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콜렉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법인데 세 번째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건 최후의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크레딧 카드를 갚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reate an emergency fund. 그러니까 비상금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제 비상금이 뭐 남편분들 혹은 여자분들이 뭐 그냥 조금 주머니에 넣어놓는 이런 비상금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한 달에 필요한 아까 익스펜스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가정은 적어도 5,000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일반 가정 같은 경우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5,000불에 대해서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을 모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다가 아파서 갑자기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고액을 받는 사람들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잘리는 거죠. 예, 고액 연봉자들이 더 잘 잘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돈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가 돼요. 비즈니스는 나가는 익스펜스가 많잖아요. 적어도 뭐 렌트도 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될 걸 대비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이분들이 네, 괜찮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이멀전시 펀드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면 또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캐시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CD에 넣어두든지 약간 좀 깨기가 힘든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데다가 돈을 넣어놔야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set financial goal. 내가 재정에 어떤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의 목표라는 게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는데 단기적인 거는 정말 내가 집을 하나 산다. 혹은 비즈니스를 준비한다. 혹은 뭐 한국을 가거나 여행을 간다. 이럴 때 몇만 불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목표를 놓고 지금부터 언제까지 얼마 정도를 떼어서 내가 돈을 저축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버는 돈이 똑같은데 저축할 돈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매니지를 하고 모자라면 액수라는 내가 다 더 벌어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저희가 또 도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은퇴 준비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학자금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속을 준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제가 세션에 그게 있거든요. Set up financial goal.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제 스텝 1이 이렇게 끝나게 돼요.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텝 2, protect your income and your family. 자, 인컴과 당신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프로텍트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갑자기 누군가 사망한다든지, 혹은 아프다든지, 그죠? 직장을 잃게 될 경우에, 혹은 비즈니스가 잘못될 경우에 내가 돈을 안 벌고 있으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프로텍트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프로텍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프로텍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비즈니스 보험이 필요할 거고요.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홈 인슈런스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헬스 인슈런스,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 이 모든 프로텍션이 내 가정에 없으면 다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생명보험도 내가 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인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나밖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나의 생명보험의 이 프로텍션이 작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막 한 1년에 20만 불씩 버는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20만 불을 메이크업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장래보험 하나만 갖고 있어요. 와, 2만 불짜리. 이러면은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면 2만 불로 이 모든 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벌고 있는 인컴에 대해서도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되게 어려요. 어린데, 지금 막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집도 막 50만 불짜리 샀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 학자금이 한 명 앞에 10만 불, 20만 불 이상 들어가는데 교육비 빼고도 거기 뭐 기숙사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생활비들이. 근데 아빠만 돈을 벌고 있는데 프로텍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아빠가 혹시 잘못되면 집값도 못 내고 아이들 대학교 나중에 가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제대로 계산해서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비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홈인슈런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희가 스텝 3를 보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 색깔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돈을 잘 매니지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돈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쵸?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안 자라났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은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스텝 3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에셋을 어큐뮬레이트 하는 거, 즉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라고 해서 이자를 받는데 복리 형태로 이자를 받는 그런 내용을 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텍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인플레이션. 지금 혹시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나님은 아직 일을 안 배우고 계시는 분이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 물가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현재. 틀리셔도 괜찮아요. 뭘까요? 네네. 물가 상승률?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주연님도 혹시 아시면 네. 말씀하셔도 아니, 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체감이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아, 2배 정도요? 예전에 장 볼 때보다, 정말 2배 돈을 써도 옛날 본 것만큼 보는 것 같아요. 미나님은 혹시 계란값 지금 미아 언니. 어, 네. 맞아요. 계란값이 여기도 되게 2배가 올라가지고, 맞아요. 그쵸? 네, 계란 사기가 어려워요. 올게닉이 너무 비싸요. 막 8불, 9불. 네. 더 비싸요. 8불, 예전에 올게닉이 8불 6불, 7불이었는데 10불이 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계란도 원래 후라이 할 때 보통 2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먹으면 돼. 맞아요. 하나만 아유. 먹자 막 이러고 계란찜 할 때도 막 하나 풀어서 물 좀 더 집어넣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물가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의 평균 물가 한 20년 이상을 보면요. 3에서 4% 정도를 올라가고 있어요. 3에서 4%. 근데 저희가 코비드를 겪어보셨잖아요. 코비드 때는 막 9%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걸 우리가 느끼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우리가 버는 돈이 물가만큼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아, 내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 막 계란값은 두세 배가 올라가고, 이러면 계란 못 사 먹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물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이자를 받아줘야 내 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캐시를 갖고 계시는 할머니들 너무 많아요. 캐시가 그렇게 좋으신지 막 그냥 방석 밑에다 넣어놓고 막 침대 밑에 넣어놓고 막 서랍 열면 책에서도 막 나와요, 돈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오면 손자 손녀들 좀 주고 그냥 그런 의미로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내 돈을 너무 캐시로 많이 갖고 있으면 물가를 못 따라잡기 때문에 결국 물가는 올라가지만 내 돈은 물가만큼 떨어져요. 예. 그래서 굉장히 나의 돈의 가치가 자꾸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딘가 저축을 하고 있다면 내 돈은 적어도 물가 또는 물가 이상의 이자를 받아줘야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푸드나 비버리지, 이것도 평균 4%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1967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평균을 보면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우징, 이 집값도 지금 1967년부터 24년 사이에 보면 4.27%. 물론 이게 지역마다 다르죠. 일리노이는 좀 그렇게 집값이 확 올라가는 곳은 아니지만, 어, 일단은 그 에버리지를 알려드리면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텍스 부분인데, 음, 텍스가 사실 우리가 그냥 텍스 시즌이 되면 텍스를 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텍스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텍스를 타이밍에 맞추어서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는 우리가 1년 안에 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미룰 수 있는 게 있고, 내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텍스에 대한 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돈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많이 깎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내용인데, 리스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분산 투자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근데 주식을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여러 가지 하니까 어떤 거 올라가고 어떤 거 내려가고 이러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또 만났더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저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마다 다 집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주마다 집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내려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을 분산 투자지만 투자는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적금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은퇴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적립하는 식으로 불려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그러면은 이제 주연님한테도 물어볼게요. 너무 한 분한테만 물어보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럼 주연님은 어디다가 주로 저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딱 맞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그냥 뭐 저축할 그런 여유라기보다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것 같아요. 아, 어디다 통장에. 지금 넣었다가 갑자기 또 필요할까 봐. 그쵸, 그쵸. 네. 근데 주식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안 하고요. 저희 남편이 아주 조금 공부하면서 그냥. 아, 예, 공부하시면서. 예, 공부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여유 돈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게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이 다 장기로 가야지 돈을 벌 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바로 그날 넣었다가 막 그 바로바로 빼고 막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데일리 트레이딩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쇼텀으로 해가지고는 좋은 이익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주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으면은 저희가 꾸준하게 개런티 인컴을 못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개런티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찾아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금이나 급하게 써야 되는 돈들은 바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캐시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은행에 넣어두시는 게 적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다. 장기적으로 계속 돈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면 이런 은퇴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넣어두시면 좀 좋은 이자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돈을 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제 리스크 중에 또 하나가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내가 분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너무 은행을 믿고 은행에다가만 또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좋은 점이 그거죠. 고정이자를 받으니까 돈이 뭐 빠지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쵸? 근데 이렇게만 놔두다 보면 아까 그 생각했던 물가, 그 물가를 못 따라잡다 보니까 내 돈이 자꾸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분산시켜서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애를 좀 찾으시면 좋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주식만 해가지고 불안한 거죠.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이러다 보니까 이자의 방식이 너무 변동성이 높은 데다가 돈을 넣어놓는 거죠. 부동산도 꾸준히 올라가긴 하는데 부동산도 사실은 크러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 과연 내가 만약에 어딘가 세이빙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받고 있는 이자는 변동성이 큰 이자인지 아니면 안정적인지 아니면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이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 내가 받고 있는 이자가 어떤 종류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텍션 부분. 내가 헬스 인슈런스가 없어요. 그죠? 혹은 뭐 라이프 인슈런스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 필라델피아에 내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언니가 올스테이트라는 보험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주야, 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너 보험 필요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네, 그 거절을 못 하겠대. 제가 성격이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네, 그랬더니 몇 살이니? 생년월일 좀 줘봐. 그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갖고 제가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야, 21불밖에 안 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아니, 도대체 뭐길래 21불밖에 안 해요? 그랬더니, 텀보험인데 이거 진짜 해야 된다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50만 불이라는 거예요. 50만 불, 21불에. 알겠다고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싸니까. 그래갖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이 간호사분인데 3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대요. 자기 남편하고 의논해 본다고. 자기 혼자서 못하니까 결정을. 텀보험을 드는데도 왜냐면 자기가 자기 돈을 안 벌고 있다 보니까 어, 누가 들어오셨네요. 잠시만요. 피키 같아. 그쵸. 현승이 들어왔어요. 아,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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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얼굴은 안 보이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3일 시간을 드렸는데 정말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 갑자기 그랬더니 남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흑인이 오더니 물건을 막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럼 총을 쏘셨냐고 제가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총이 없었어요, 흑인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서 이제 이분이 가서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흑인이 이렇게 딱 밀은 거예요, 이분을. 그러니까 뭐 흉기를 찌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팍 밀었는데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왜소하셔가지고 이렇게 뒤로 딱 넘어지셨는데 바로 뇌진탕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고 이분은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도 학생 신분인데다가 아이는 막
갓난아기 한 명 있고 한 명은 중학생이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상황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을 막 다 도와줬어요, 저희가 돈을 걷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생활이 안 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정리되고 보니까 H마트에서 이제 그 마사지 파는 거 있잖아요, 마사지 기계. 그거 하시면서 캐셔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보면서 일을 못하니까 친정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갓난아기를 한국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며칠 생각해 본다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 정말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텍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요 이제 스텝 4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스텝 4는 preserve your legacy.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유산을 그쵸? 상속해주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트러스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트러스트? 우리가 뭐 living trust, 그쵸? 뭐 이런 음. 거 흔히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뭔가 트러스트에다 안 넣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 뇌사 상태가 된다든지 사망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던 재산들이 가족들한테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그 재산이 크면 클수록 그걸 저희가 이제 프로베이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어떤 부자가 돌아가시면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은 어떤 변호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딱 소파에 앉혀놓고 한 분이 서가지고 무슨 뭐 읽어주는 그런 장면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막 싸워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안 남겨줬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서 읽어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죠. 그래서 파워 오브 어토니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걸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셋업하는 걸 저희가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러스트를 셋업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미 다 결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베네피셔리 즉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다 정해놨기 때문에 프로베이션 과정이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 특별히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종이 한 장에다가 뭐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은행 어카운트는 첫째 아들을 주고요. 그다음에 집은 딸을 주세요. 혹은 나의 주식은 셋째를 주세요. 이렇게 작성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땅은 누구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윌이라고 저희가 유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들고 종이를 들고 프로베이트 하는 콜트로 가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서 이걸 딱 보여줘요. 그분한테. 그럼 이분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예, 기다리라고 그러고 한 분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 주영이가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은 보이진 않지만 일단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베이트 하는 데로 가서 그 종이를 보여주면 이걸 재산을 넘겨받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받는 전체 자산이 있다, 혹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해서 3%의 프로베이트 하는 그 코스를 내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공짜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트러스를 셋업을 해놓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 없이 빨리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라이프 인슈런스 부분도 거기는 다 수혜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어차피 사망금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상속을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트러스트를 셋업한다든지 혹은 위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 산소호흡기를 할까 말까 며칠을 할 건지 혹은 내가 장례를 할 때 나는 화장을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아니면 매장을 할 건지 이런 걸 다 정해놔요. 트러스트 안에다가. 그게 다 들어가는 내용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저희가 준비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런 트러스트 셋업하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돈이 많으신 분들도 셋업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근데
트러스트 셋업하는 거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을 때부터 할 수 있냐면요.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내가 집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더했을 때 그게 15만 불이 넘잖아요. 근데 보통 집은 15만 불 정도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셋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000불 정도, 뭐 3,000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다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트러스트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재정 서비스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틀란타에 제가 여기 이제 일하셨던 분인데 셀리정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일하시다가 아틀란타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상속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런 트러스트 셋업하실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직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랩업을 해드리면은 앞에 못 들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돈을 모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나의 돈을 매니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 그래서 아까 70, 20, 10이라는 룰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70% 정도 내가 쓰는 어떤 익스펜스 부분을 내가 전체 버는 인컴에서 쓰는 거고 나머지 20%는 그 이외에 내가 빚을 갚는다든지 혹은 저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10%는 엑스트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도네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뭐 축의금이나 아니면 이런 부조금 이런 거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또 하나의 10%를 마련해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빚을 갚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뭐 적은 것부터 빨리 갚아 나가는 거, 혹은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아 나가는 거, 혹은 크레딧 카드를 뎨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세르먼을 한다든지 컨설리데이션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나의 재정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나누어서 하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만 가면 단기의 돈을 못 모으기 때문에 구분해서 같이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골셋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질문부터 해요. 내가 만약에 은퇴가 필요한 사람이라 해서 만나게 되면, 아,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딱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3천 불이라고 답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서 50대 정도는 5천에서 한 6천.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8천. 그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불이에요. 그리고 간혹 2만 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아, 한 달에 5천 불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거든요. 그럼 아무도 생각해 본 적 없대요. 첫 번째는, 아, 소셜연금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아, 저 401k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01k를 내가 20년 이상 하잖아요. 적어도 28년, 30년을 제대로만 하면 보통 1밀리언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을 28년, 30년 안 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IRA나 다른 어떤 라스 IRA 같은 은퇴 어카운트가 있으면 또 가능해져요. 근데 저 지금 60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방법은 찾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소셜연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셨어야 하면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평균적으로 지금 일리노이에서 받고 있는 소셜연금이 1921불이거든요. 2000불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게 누구나 다 1900불 받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800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3300불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냈던 세금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소셜연금도 들어가서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5000불이 필요한데 소셜이 3000불도 안 나온다. 그럼 나머지 2000불을 어떻게 채울지를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예.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은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rotect your income and your family. 그래서 health insurance, 뭐 car insurance, business insurance, 뭐 life insurance 할 수 있는 모든 프로텍션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에 셋업하셔야 여러분들의 모든 인컴과 이런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텝 3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지. 그 증식시킬 때 필요한 요소가 물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리이자. 복리이자에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아인슈타인 알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박사가 발견한 게 있는데 72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72라는 숫자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로 나누잖아요. 만약에 그게 1이다. 내가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가 1밖에 못 받는다. 그럼 결국은 72 나누기 1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주연님? 72.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70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시점이 72년 걸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 다 죽어서 두 배가 되는 그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8% 정도 이자를 받는 걸 찾았어요. 주식 뭐 이런 걸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70이 나누기 8하면 얼마인가요? 9년, 9죠. 9. 9년. 그러면 나는 9년만 지나면 내 돈을 두 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72의 법칙이고 이걸 저희가 이자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텍스 얘기. 세금을 내가 계속 바로바로 내는 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좀 미룰 수 있는 걸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안 내는 걸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얘기. 내가 어떻게 분산 투자를 했는지 정말 부동산만 갖고 있는지 주식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캐시만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적하는 나의 그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상속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트러스트를 셋업함으로써 이런 프로베이션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가족들한테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게 나의 자산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어떤 재정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맨 밑바탕에 나의 어떤 프로텍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비상금도 없어요. 그 다음에 플랜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자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식에다가. 그럼 이제 이게 거꾸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맨 밑에 주식이 있으니까 주식이 날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 때도 보면은 주식에다 막 몰빵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물론 번 분들도 있겠지만 잃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나의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안전하게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어카운트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어카운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인컴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렌털 인컴을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도 재정 점검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저희가 이게 내용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상황에 맞게끔 이걸 잘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고 한번 요 부분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부분을 못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녹화한 거를 어떻게 보내드릴지 알려주시면 제가 요거를 어,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주연님께 드리면 주연님께서 요거를 한번 네, 보내주셔도 카톡으로 한번, 되고요. 네, 그렇게.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멀리 갈 일이 있어서, 혹시 내일도 시간이 되시면 제가 내일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시간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 두 번째 강의예요? 두 번째 네, 두 강의. 번째 강의요. 예. 아, 안 되면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음 주는 저희가 못하고 어차피 아마 주중에 해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또 띄엄띄엄 하는 것 같아서. 네. 음, 한번, 그러면 지금 또 두 분은 나중에 들어오셨으니까, 미화님께서는 어떠세요? 내일은 8시에, 7시에? 7시요? 그 콜로라도 시간 7시예요, 언니한테는. 맞아요. 저희 예.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남편이 내일 줌이 있다 해가지고, 그 아, 그러셨어요?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저랑 저희 아이를 이렇게 같이 음, 체인지해서 케어를 해야 돼서, 네네. 아, 그러시군요. 7시는 우선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네. 물어볼게요. 예, 네. 예. 주영님은 가능하신가요? 내일 거기 시간으로는 9시네요. 아, 주영이 아마 일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아, 그래서, 네. 네, 그식 9시 잠깐만요. 네, 아마 일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네. 그러면 10시쯤에는 끝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끝나기 전에. 너무 저만 혼자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은 아닌데요. 네, 이제 두 번째 강의 이제 다음에 또 하시잖아요. 네. 혹시 뭐 저희가 미리 체크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게 사실 이런 저희 가게에 대해서 잘 몰라요. 텍스나 이런 부분 다 남편이 관리하고 옆에서 그냥 음, 듣는 거라서 제가 네네.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체크해서 음, 좀 준비를 해 놓으면 여기 강사님이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좀 물어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이제 텍스 타이밍인데요. 내가 지금 현재 저축하고 있는 거 혹은 은퇴 어카운트가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만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분한테 여쭤보셔서 혹시 뭐 네. IRA나 라사레나 401k나 이런 어카운트를 갖고 계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오너분들 세금 절세하는 것도 또 텍스 플래닝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애드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선은 네. 그렇게 해서 내일 시간이 되시면 들어오시면 좋고 안 되면 제가 녹화를 또 해놓을게요. 예. 괜찮으실까요? 그 매트라고 있으신 분이 성함이 지금 잠깐 화면 끄고 이제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지금 예. 그럼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아, 그러면은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너무 재밌었어? 네. 아,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네.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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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고맙습니다. 쉬세요. 굿나잇 되세요. 네. 네. 어, 다들.